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는 게 좀 두려웠던 적 없으세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지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주목해 주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듣는 뉴스는 대부분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진부한 반복일 뿐이다. 어떠세요? 이 말 뭔가 좀 와닿지 않으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사실 어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 적 많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똑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이미지 정말 남일 같지 않죠?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세상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이거 결코 여러분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쏟아지는 부정적인 정보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불안감에 그냥 휩싸여버리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우울한 소식을 찾아보게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둠 스크롤링이라는 늪에 빠지기 때문인데요. 이 둠 스크롤링이 우리 기분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첫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 뉴스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종일 뉴스를 붙들고 있었죠. 근데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러지고 세상에 대한 희망보다는 비관만 커져가더라고요.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의 창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이걸 실제로 분석해보면 결과가 꽤 놀랍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흥미를 얻는 대가로 훨씬 더 큰 걱정과 불안, 분노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 걱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뉴스를 보면서 얻는 마음의 짐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뉴스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으로만 가득 차게 된 걸까요? 정말 세상에 나쁜 일만 있어서 그런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시스템적인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두 번째 파트에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선택적 인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숲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기 불타고 있는 나무 한 그루만 딱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세상 전체가 아니라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골라낸 아주 자극적인 일부 조각이라는 사실 말이죠. 뉴스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뉴스는 진실보다 클릭수를 우선하는 수익 모델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평범한 이야기보다는 극적인 드라마가 더 잘 팔리죠. 셋째,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출판 편향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이 우리가 본 것과 비슷한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해서 추천하면서 우리를 늪에 빠뜨립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그 정보들, 왼쪽에 가깝나요? 아니면 오른쪽에 가깝나요? 대부분의 뉴스는 반복적이고 피상적인 소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식은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세상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우리는 이제 소음이 아니라 진짜 지식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꼬집었어요. 저널리스트들이 마치 작은 개가 뭔가 움직이면 일단 짖고 보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건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비유 정말 신랄하지 않나요? 뭔가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뉴스의 문제점이 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휩쓸려야만 할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외부의 혼돈을 당장 바꿀 순 없겠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고대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서 우리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의 역경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내 기대와 실제 현실, 그 사이의 격차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바깥 일에 화내고 불안해하는 대신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반응에 집중하자는 거죠.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의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꿔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결국 진짜 힘이라는 건 외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실천으로 넘어가야겠죠? 마지막 파트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평화를 향한 3가지 구체적인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길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섭취를 줄이는 것. 둘째,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비영속성을 기억하는 것. 이 3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정말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모든 뉴스를 다 알아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이제 좀 벗어나세요. 여러분에겐 뉴스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뉴스의 댓글창, 거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뒤섞인 감정의 쓰레기통과 같아요. 정말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길의 핵심은 바로 아모르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강력한 개념입니다. 이건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내 삶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적극적인 수용인 거죠.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이 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뼈를 때리죠.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재앙을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나요? 우리의 고통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상상과 걱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 번째 길은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어땠나요? 끝이 절대 안 보일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에는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지만 그 위기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뉴스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변한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요.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살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8가지 변화의 바람, 팔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어둠과 이름, 칭찬과 비난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불어오는 이 바람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바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굳건한 나무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바람 속에서 내 중심을 딱 잡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결국 뉴스가 들려주는 건 세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의 소중한 평화를 전부 내어줄 필요는 없겠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평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